경찰과 소방당국은 방화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고 감식에서 수집한 증거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지윤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광역단체장 공천 결과를 발표했는데 노영민 전 실장이 단독 신청한 충북은 결과 발표가 보류됐습니다. 분양 전환이 끝난 민간 임대아파트에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입주민들이 분양 전환 사실조차 몰랐다며 주거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대형 사찰을 중심으로 꽃피웠던 충북의 금속예술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상설 전시관이 국립청주박물관에 문을 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입니다. 충청북도가 발표한 오늘 오후 4시 기준 코로나19 발생 현황입니다. 신규 발생 확진 환자는 1,799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283명, 충주 162명, 제천 314명, 단양 54명, 음성 309명, 괴산 56명, 진천 201명, 증평 106명, 보은 85명, 옥천 110명, 영동 119명이 확진됐습니다. 충북 누적 환자는 48만 1,495명, 누적 사망은 8명 늘어 605명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감소하면서 현재 시행 중인 사적 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이 모두 해제됩니다. 충청북도는 월요일인 18일부터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 등을 해제하고 영화관과 종교시설의 실내 취식 금지는 일주간 준비 기간을 거쳐 25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거리 두기를 해제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의무와 손 씻기 등 생활 방역 수칙은 유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은 오는 25일부터 2급으로 한 단계 낮아지는데 4주간 이행기를 거친 뒤 격리 의무와 재택 치료가 없어질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광역단체장 공천 결과를 발표했는데 단수 후보가 신청한 지역 가운데는 충북만 발표가 미뤄졌습니다. 이른바 부동산 물이 논란 때문으로 보이는데 다음 주 초에는 공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1개 시도에 대한 광역단체장 공천을 마무리했습니다. 대전과 충남, 세종 등 6군데가 경선을 하고 단수 후보가 신청한 5개 지역은 후보자가 선출됐습니다. 단독 신청한 지역 가운데는 유일하게 충북지사 후보자만 발표가 미뤄졌습니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이른바 부동산 물의 논란이 부담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부동산 문제로 국민을 실망하게 했다면서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노 전 실장 공천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초에는 충북지사 후보자 공천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우리 당원 당규와 또 시행 세칙에 의해서 아주 면밀하게 심사를 했고요.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는 다음번 공간일 때 발표할 수 있을 겁니다. 노 전 실장은 재작년 정부의 1가구 1주택 권고 이후 서울 반포 아파트가 아닌 청주 아파트를 매각해 논란이 됐는데 아들이 거주하던 서울집 대신 비어있던 청주집을 먼저 팔았고 이후 청와대가 권고했던 시간 내에 2채를 모두 매각했다고 여러 번 해명해 왔습니다. 노영민 예비후보 관계자도 이번 면접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공천은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시군단체장과 광역의원에 대한 사전 여론조사를 마치고 면접에 들어갔습니다. 단수 지역은 오는 18일, 경선 지역은 20일쯤 발표할 예정인데 3인인의 경선이 원칙이라 4명이 신청한 충주시장 후보자 가운데 탈락자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광역과 기초의원 공천을 신청한 180명을 대상으로 일요일인 모레 공직 후보자 기초자격 평가를 볼 예정입니다. 충북보건과학대 10개 고사장에서
1시간 동안 8과목 30문제를 풀게 되는데 비례대표 후보자는 점수가 미달하면 공천에서 자동으로 떨어지고 지역구 후보자는 최대 10%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MBC 뉴스 김대우입니다. 6일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정수가 확정됐습니다. 국회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충북도의원 정원은 29명에서 31명으로 2명 늘었습니다. 청주는 2명, 충주는 1명 늘었고 영동구는 2명에서 1명으로 줄었습니다. 시군 의원 정원은 132명에서 136명으로 4명 늘었는데 충청북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다음 주에 어떻게 정원을 늘릴지 결정하게 됩니다. 전국 곳곳에서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충주에서도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은 아파트가 분양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이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녁 시간 아파트 주민들이 분양 대행 사무실 앞에 모였습니다. 아파트 매각을 멈추라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해당 아파트는 공공기금 지원을 받아 지은 민간건설 임대아파트. 임대 의무 기간이 지나 거주하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는 우선 분양 과정 등을 거쳐 미분양 세대를 매각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매매가는 분양가보다 1,000만 원가량 올랐는데 주민들이 뒤늦게 분양가에 살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분양이 이뤄진 2019년 당시 제대로 공지되지 않아 대행사를 통해 매각이 시작돼 현수막이 붙은 지난달에서야 분양 전환에 대해 알게 됐다는 겁니다. 내 혼자도 아니고 이 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한 번쯤은 광고를 해던지 아니 공고를 냈다는데 공고를 냈는지. 사업자 측은 당시 반년 동안 게시판과 우편함, 방송을 통해 충분히 안내했다는 입장. 문제는 아파트 주민의 절반가량이 독거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이란 겁니다. 100만 원 모아가지고 간신히 여기서 입주를 해서 살고 있는데 70대 넘으신 분들이 과반수 이상이신데 그 돈을 마련할 길도 없을 뿐더러 당시 우선 분양을 받은 임차인은 전체 세대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이 목적인 임대주택 사업 취지에 맞느냐는 지적을 받는 대목입니다. 민간 건설업체에게 우대를 해주는 대신에 무주택 서민들에게 안정적 주거를 제공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규정 보완 등을 통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자 측은 대행사를 통해 이미 매각이 진행되고 있어 가격 조정은 어렵다고 밝힌 가운데 주민들은 계약 기간이 끝나면 집을 빼줘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인간의 삶은 금속을 다루면서 함께 변화하고 발전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금속은 특히 광택, 소리, 그리고 희귀성이라는 3가지 매력이 있습니다. 그 귀했던 금속으로 선인들은 보이지 않는 부처의 깨달음을 빛으로 표현하고 집단적 염원을 담아 악기를 만들었는데요. 이번 주 문화있다 시간에는 자연의 날것에서 가장 귀한 예술품을 만들어낸 우리 선인들의 예술 정신을 엿볼 수 있는 전시를 소개합니다. 신미희 기자입니다. 빛을 통과해 어둠 속 공간으로 들어섭니다. 가장 먼저 시선을 사로잡는 건 캄캄한 전시장에서 홀로 강렬히 빛나는 신비로운 보살의 얼굴. 금관을 쓴 화려한 머리, 온화한 미소는 아직 부처의 경지에 이르지 못한 보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청동에 금을 입힌 보살의 얼굴에 1000년이 넘는 세월이 묻어 있습니다. 더 들어가면 고려시대 등잔과 그릇, 향로까지 금속으로 된 400여 점의 불교 공예품이 발길을 멈추게 합니다. 지혜의 빛을 상징하는 장식물 광배에서는 부처에 대한 경외심이 느껴집니다. 정확한 절터 위치를 알 수 없는 산회사라는 이름의 사찰 유물들로 30여 년 전 청주 모심천에서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발굴 당시 땅에 묻힌 모양으로 봐서 유물을 지켜내려 했던 승려들의 절박함이 전해집니다. 고려시대에 많은 청동기 재련 주조 기술들이 뛰어났음을 이제 알 수 있는 것이고 상당히 넓었던 컸던 그런 이제 어떤 사찰이 아니었을까.
청주 흥덕사 금구. 한쪽이 찍혀 떨어져 나간 이 쇠북에는 금속 활자본 직지를 찍어내던 당시 사찰의 분주한 울림이 들리는 듯합니다. 지난 85년 청주 운천동 일대 개발로 세상에 드러나면서 흥덕사의 위치가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실 이렇게 그렇게까지 관심이 없었는데 실제로 와서 보니까 진짜 다시금 긴 역사를 체감하게 된 것 같아요. 왕실과 호족의 후원에 힘입어 절의 위세가 커진 고려시대. 충북에서는 대형 사찰을 중심으로 금속 공예 문화가 꽃피었습니다. 산지 지형이 많은 충북은 광석이 풍부해 장인들이 금속을 다루는 기술이 발전했습니다. 광석을 운반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그 시절에는 가까운 곳에서 채굴을 하기 쉬운 곳에서 금속을 개발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인지 충북에 금속과 관련된 유적들이 많이 있고 금속 미술로 전해지는 선인들의 수문. 최근 쉼의 공간으로 탈바꿈한 국립청주박물관에서 연중 만나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신미입니다. SK하이닉스의 청주 M17 공장 추가 투자설과 관련해 청주시가 SK하이닉스 투자 유치를 위한 전담 조직을 구축했습니다. 청주시는 최종 건축 허가 담당 부서인 건축디자인과를 비롯해 M17 공장 인허가 관련 14개 부서가 참여하는 TF팀을 만들어 투자 결정 즉시 인허가 절차가 조기 진행되도록 대응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는 경기 용인에 차세대 반도체 생산기지 M17 공장 투자를 발표했었지만 실제 투자가 지연되자 테크노폴리스 43만 4천 제곱미터 부지를 이미 확보한 청주 등으로 대체지 물색설이 나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SK하이닉스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공식 답변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SK하이닉스는 청주 테크노폴리스 부지에 1,275억 원을 들여 별도의 행정 지원을 위한 10층 규모의 사옥을 오늘 착공했습니다. 코로나19로 운영을 중단했던 괴산 버선랜드가 2년 만에 재개장합니다. 괴산군 청천면 청천리에 있는 괴산 버선랜드는 버선 유통센터와 전시관, 야외 체험시설 등을 갖춘 전국 최대 규모의 버섯 유통시설로 코로나19로 운영을 중단했다 내일부터 다시 문을 엽니다. 괴산군에서 위탁받아 버선랜드를 운영하는 사업단은 올해 버섯 판매, 선별, 집화장을 가동하며 버섯 음식과 관광사업 개발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버선랜드는 괴산군이 버섯 특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07억 원을 들여 지난 2019년 건립했습니다. 청주국제공항 여객청사와 주차장, 충북선 청주공항역을 오가는 무료 셔틀버스가 운행됩니다. 오는 18일부터 운행을 시작하는 셔틀버스는 공항 여객청사에서 2, 3주차장과 청주공항역을 거쳐 다시 청주공항까지 20분 간격으로 하루 40차례 왕복 운행합니다. 사업비 1억 2천만 원 중 6천만 원은 한국공항공사가, 나머지 6천만 원은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청주시는 공항 셔틀버스 운행을 통해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옥천군이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불법 수상레저 사업을 한 업체 대표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해 5월부터 넉 달 동안 대청호 일대에서 무등록 수상레저 사업을 하다 옥천군과 해경, 수자원공사 합동 단속에서 적발됐습니다. 옥천군은 앞서 지난 7월에도 안전시설 없이 운영하다 레저시설 이용자에게 전치 6조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이 업체 대표와 동력보트 운행 직원을 수상레저 안전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바 있습니다. 2018년 직지코리아 국제 페스티벌을 끝으로 중단된 직지 관련 행사가 4년 만에 부활합니다. 청주시는 오는 9월 2일부터 엿새 동안 온천동 직지문화특구에서 직지문화제라는 새로운 이름의 직지기념 행사를 개최해 직지 문명의 불꽃을 주제로 전시와 강연, 체험과 공연 행사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